공전은 7월 발표. 주목해야 되는 지문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20학년도 6월에 조홍전 출제가 됐었고, 여러분의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얘가 오답률 탑 2등이었어요. 25번 문항이었고 거기서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필기함 따라오십시오. 담화의 개념 적용인데 담화의 요소가 4가지가 있었죠. 화자, 청자. 화자가 청자한테 전하는 메시지 또는 전언, 언어라고 하고, 네 번째 상황 맥락이요. 이 4가지 요소를 분석해야 되는, 특히 화자가 누구냐에서 킬러 내용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유형이 출제가 됐었고, 두 번째, 이렇게 빈출일 수가 있어요. 지문 자체가. 그럴수록 출제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조홍전만의 특징이 있는데, 원래 제가 작품 정리 안 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왜 여기는 작품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 지금 조홍전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면의 특색, 그 전개 방식의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벌써 이게 전개 방식 특징 중에 하나가 킬러로 출제가 된 거고, 이 지문 자체는 쉬웠으나 이게 또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전개 방식의 특성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장면 단위 전개가 좀 두드러져요. 얘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홍전, 원래 제가 작품 해석이나 작품 공부는 잘 안 하는데 이 작품은 출제 가능성이 높아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10초 잡아주시고 필기하고 오십시오. 될까요? 자, 그럼 초반부 인사배 잡으면서 가셨어야 되고요.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 원래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잡아요. 그런데 얘는 밑줄이 쳐져 있고 5개 밑줄이잖아. 그럼 분할마다 1개 문제로 설계한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 전개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시간 흐름을 잡아가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갈 건데, 신하들이 살해라는 상황에 황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종이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 신하가 묵묵하다가 거절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이두병이가 거절을 했고, 그럼 느낌을 보면 여러 신하들은 이두병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충돌이 났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갑자기 승상,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이두병이었겠죠. 종이 첨가하면 뒤진다라고 했고, 신하들은 이두병에 동조하는 세력이야. 그리고 여기서 벌써 확인 가능한 건 조홍과 이두병이 갈등 관계라는 건 보이죠. 그리고 왕부인과 조홍이 있는데, 이 왕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조홍이 벌써 결혼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조홍의 부인인지 아니면 조홍의 어머니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인은 두렵고요. 조홍은 성질이 났어요. 내면 심리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장면이고, 이제 두 번째 장면. 황제가 우연히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강이 편치 않으시고, 두 번째, 병이 깊어졌고, 백성들은 바랐지만, 잘 봐. 지금 이 부분이 전개 방식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소인배 때문에 황제가 병을 얻고 나아지기 힘들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 작가 개입 부분이요. 이 부분을 출제하진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렇게 학평은 내신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2학기 중간고사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됐죠?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황제가 돌아가셨어요. 자, 원래 저는 여기까지 한 흐름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출제자는 여기서 정면원 3월 3일이라고 시간 구분을 해주면서 황제의 사망, 황제의 부모 상황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두병이가 전부 다 이제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번째, 리을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본 거야. 여기는 황제의 장례와 매장. 그리고 다섯 번째, 이두병이 역모를 꾀하고요. 황제의 생일에 역모를 꾀해서 태자 나이가 8세라는 것은 역모의 정당성 확보죠. 정당성을 근거로 역모를 했고, 여러 신하들도 이 역모에 동조해야 되는데, 동조를 하려면 역시 뭐가 있어야 돼? 나름의 정당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A의 장면은 정당성 확보 장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 그러면서 이제 중략 줄거리까지 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번 흐름을 끊어볼게요. 중략 줄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학습을 할 때 좀 이런 정보 단위가 있으면 끊어주시면 좋고, 자, 일단은 장면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장면을 나누는 것은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의 변화인데 인물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사건이 바뀌거나 배경이 바뀌거나 하는데 이 지문에서는 시간적 측면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보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장면 단위를 나누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볼게요. 일단 인물부터 잡아볼게요. 황제, 그 다음에 조웅이, 그 다음에 이 두병이. 자, 항상 이런 표 처리. 그래야 여러분이 정보 처리에 단위들이 잡히면서 훨씬 편안해지는 느낌을 계속 받으셨을 겁니다. 핵심 사건 또는 태도. 황제가 조웅이를 긍정평가해서 등용을 시도했으나 두병이는 부정평가하면서 거절했죠.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이두병이가 조웅을 견제했고 그 견제에 대해서 조웅이는 분노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인물들, 신하가 있었고 왕부인이 있었는데 왕부인은 이 이두병에게 동조하고 있고 왕부인은 두려워하고 있고. 자, 세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황제가 건강이 악화됐고 건강이 악화된 부분에서 특이할 점은 작가는 여기서 작가 개입으로 신하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황제 건강이 안 좋아지다 결국에는 죽었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 여섯 번째. 잡고 계세요. 2, 3, 4. 그리고 이두병이 영모를 껴있고 그 영모에 신하들은 동조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략 줄거리입니다. 됐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얘가 출제 빈도가 높아지면서 킬러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자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자체의 전개 방식인 장면 단위 전개가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전개에 집중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완전 전형적인 클리셰예요.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요. 자꾸 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범죄도시 이제는 뻔한 클리셰잖아. 나쁜 놈들이 있고 마동석 나와가지고 그냥 죽방 한 대 치면 다 나가 떨어지고, 옛날에는 너무 나가 떨어지니까 이제 마동석이 좀 맞는 장면도 나와, 기절하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결국 다 두들겨 패서 결국 나쁜 놈들 다 깜빵 보낸다는 스토리로 간다는 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재밌어요. 관객 1000만이나 들어서 전 국민의 4분의 1이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 뻔히 알지만은 또 재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전 소설도 그런 클리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도시의 스토리를, 범죄도시 4의 스토리를 이미 우리는 알아. 나쁜 짓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얘도 그런 버라이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략까지 왔고 제가 6번 장면까지 왔죠. 이제 7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때 황성 백성들이 대응을 하죠. 조원수에 대해서 대응을 해. 자, 일단 중략 줄거리부터 볼게. 조웅이는 실력을 길렀고 그래서 이두병이를 권력에서 몰아냈고 이두병에게 항복하라는 격서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 장안의 백성들은 전부 다 조원수에게 동조하죠. 계속 볼게요. 그리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잠시 봅시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백관이, 이제 얘네들이 이두병이 이관, 아마도 이두병이 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일 거야. 그래서 이두병 부자를 얘네가 배신을 해요. 다시 됐습니까? 그래서 이두병 부자들을 배신해서 이제 권력이나 뭐 군사력이나 모든 부분이 조웅한테 넘어갔으니까 조웅이한테 이제 동조하는 거예요. 아주 기회주의적인 놈들이죠. 넘어가서,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소인들이 임금을 속였고 주고 마땅합니다라고 일단 인정한 건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인정하는 의도가 있지. 인정의 의도는 뭐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해서 도망치지 못했고 두병이 형사 당하지 못했고 참여했으니까 우리 잘못했어요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의도는 뭐라고? 살려주세요. 됐죠? 그래서 원수는 일단 이두병이 너무 승질이 많이 났고, 그래서 이두병이 보고 뒤지게 혼내서 결국에는 보니까 사망하셨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7, 8번 장면도 되게 뻔한 거야. 그래서 자,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조웅이는 실력을 길렀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7번째 장면, 이제 그 조웅에 대해서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미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8번에서 항복하고 배반하고 결국에는 종이는 열받아서 이두병이 역적을 처벌하는 결론으로 사건의 줄거리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나 뻔하고 익숙하고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손으로 써서 정리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야. 그리고 실전 가면 여러분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안 해두면 실전 가서 이런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왔다 갔다 일치발체독으로 적당히 편하게 풀다가 뒤지는 건데 제발 우리 프로들이 그런 자세로 하지 말자고. 우리 프로들은 정말 프로답게 평소에 연습에서도 영혼을 담아서 하시고 실전은 단 한 번입니다. 실전은 단 한 번이니까 단 한 번에 올해 수능 끝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올 겁니다. 18번 먼저 볼게요. 바로 1번 보이네. 왜? 자, 왕부인은 한두 번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 두병이가 조웅이를 견제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죠. 이해됐어? 그리고 뭐 산중 피신 이런 장면 사건 전혀 없고. 두 번째, 황제의 장례 장면은 저기다 정리해놨죠, 제가. 5번 장면이라고. 3번, 황제는 조웅의 인물됨을 보고 등용하려고 했다. 1번 장면이죠. 조웅은 이두병의 제목을 날면서 잘못을 신문하고 혼냈다. 마지막 8번 장면이죠. 이두병 어린 태자의 즉위에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역모를 깨했다. 6번 장면이죠. 그래서 좁히고 발제독해보면 훨씬 더 잘 보였을 거라고 선제 하나하나들도. 정답 1번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 그래서 봐. 얘는 이제 시간 배경에 따른 장면으로서 전개 방식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기억 사건은요. 봐. 여기야. 맞니? 그리고 니은 디귿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황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이곳이 니은이고요. 그래서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가 디귿이고요. 장례를 치르는 게 니을이고요. 역모를 깨하는 게 미음이에요. 약간 이해됐니? 그럼 이것들의 관계인데 사실 봐봐. 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얘가 역모를 깨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인과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해됐어? 근데 얘는 인과관계라는 게 없어. 맞죠? 따라서 1번 선지 보시면 알겠지만 기억사건과 니은 사건의 인과관계는 없고요. 오히려 작가 개입으로 신하들이 다 썩어 처먹었으니 황제가 건강하시겠어요? 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인과구조 아웃을 시킨 거야. 됐죠? 2번 선지. 기억과 디귿 사이에 대립하던 신하들이요. 신하들은 대립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신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기회주의적이고 그 시절의 권력자인 두병이한테 붙었다가 나중에 조웅이한테 붙고 있죠. 릴 황제가 결정을 보류했던 일이 결정되는 게 전혀 상관이 없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조웅의 등용이고 여기는 두병의 역모니까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니은의 통에 드러난 백성들의 소망이 아니 황제가 뒤졌는데 무슨 소망의 실현이야. 그리고 항상 이 시절은 황제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권력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게 그의 주제야. 써나 그 시절 공동체의 관념은요. 관습은요. 뭐라고? 왕에 대한 황제에 대한 절대 충성이고 사회적 질서에 대한 유지예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냐? 이 꼭 중간 다리들이 농간 부린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일부 관료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항상 문제의 원인을 돌렸어. 자, 마지막 5번 선지 정답이네요. 디귿 황제의 죽음 이후. 맞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야, 죽었어. 다음 황제는 8살인데 무슨 정산을 돌보고 있어? 내가 돌봐야지. 즉, 죽음의 해결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역모의 정당성을 꾀했잖아. 그 구조를 봤을 땐 정답 5번 끝이라고. 이해됐습니까? 또는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모를 해서 황제 대신 내가 해야 돼. 왜 8살 먹은 황제는 대안이 안 되니까.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자가 주목을 한 거예요. 5번 선지에서 20번 문제로. A와 B 장면은 둘 다 뭡니까?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논증 구조는 항상 뭐라고? 주장과 플러스 근거입니다. 그럼 A의 논증 구조와 B의 논증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데 A의 논증 구조는 뭐냐면 얘들아 필기할게. 화장은 시자질이야. 근거는 A야. 주장은 뭐야? 이두병의 역모에 동조하는 거예요. 근데 역모라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것이니까 A에서는 그 비판에 대한 방어로서 정당성 확보한 거죠. 자,
반면에 이제 B를 봅시다. 필기도 하세요. 왜냐면 필기가 여러 머릿속에 남는 거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화자는 C나야. 근거는 B예요. 그럼 주장은 뭐냐? 자신들의 잘못 인정과 두병에 대한 배신, 조응에 대한 동조, 그리고 황제에 대한 충성. 그런데 실제로는 뭐야? 숨겨진 근거는 숨겨진 목적은 뭐야? 자신들의 목숨 보존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 인정을 통해서 우리 동조할게요, 충성할게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둘 다 지금 논중구조로서 A, B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쉽게 필기하고 오세요. 오셨으면 정답 3번 바로 보였죠. 무슨 얘기야? 그래, 현재 상황 뭐니? 황제는 사망하셨고 태자는 겨우 8살 꼬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근거로 문제 해결해야 되고 당신이 황제가 되는 것에 동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구 탓을 해버리는 거야? 야, 두병이가 문제였어. 우리도 잘못했지만 두병이가 문제였고, 그러니까 우리 살려줘. 됐습니까? 인과구조, 근거주장으로 논리구조를 잡아서 주장하는 부분. 화자는 똑같은 신하들. 그 부분이 구조적인 특징적이 있었기 때문에 출제한 겁니다. 자, 잘 들어. 우리가 그냥 내용 일치로 풀어도 쉽게 풀렸을 거야. 하지만 이 연습을 이 쉬운 문제를 해놔야 나중에 킬러 문제들이 대응되기 때문에 연습을 같이 보고 있고요. 자, 20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 소설에서 악인의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고 반란을 도에 걸려올 정책,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들이니까 보기 내용은 어려움 없이 쭉 한번 읽으실 수 있었을 거고. 1번 선지 볼게요. 조응을 위하여 청단한 자는 죄를 받을 것이 유려하는 조응 이두병의 조응의 청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시련을 가하는 악인이구나. 자, 그냥 단순히 내용 일치할 게 아니라 이 선제 출제 의도를 볼게. 우리가 쭉 이 정보들을 처리해 봤을 때 여기서 보이는 핵심 갈등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야? 황제와 두병의 갈등입니까? 두병과 조응의 갈등이야. 후자죠. 왜? 사실 이 얘기는요, 황제한테 황제랑 두병이가 갈등하고 있다기보다는 두병과 조응의 갈등이거든. 두병과 조응의 갈등이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건 뭐냐면 두병과 조응의 갈등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이 문학작품의 출제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쉬운 문제들로 올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킬러 문제에 대한, 문학 킬러에 대한 대응을 이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21번에 출제 의도, 밑에 여백이 없죠. 위쪽 여백에다 쓰시거나,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국어 노트 가지고 다녀. 뒤에 재밌는 노트 놔둘 거야. 갖다 쓰셔야 돼요. 앞으로 무조건 국어 노트는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필기 꼭 해주시고. 출제 의도, 1번 선제 출제 의도는요, 작품의 주제는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정보야. 그럼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건 뭐냐면 조응과 두병의 갈등이에요. 이걸 읽어낸 친구들은 1번 선지는 어렵지 않게 보이겠죠. 그럼 봐. 클리셰야. 전형적 인물로서 조응이는 선인, 두병기는 악인 같은 이분법적 구조로 고전소설의 인물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선지를 구성한 것이고, 2번 선지, 영모의 뜻을 두고 옥새를 도먹고자 하는 두병의 모습, 즉 영모를 꾀하는 모습이죠. 그럼 봐. 1번 선지에서 이어지잖아. 얘는 그럼 왜 악인이냐는 겁니다. 얘가 악인이 근거가 보이는 거야. 근거는 뭔데? 영모를 꾀하잖아. 그래서 2번 선제 출제 의도는 1번 선지에 이어지는 사고 흐름으로서 이 두병이라는 인물, 성격을 결정하는 사건이나 정보들을 준 거죠. 됐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번 선지.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은수에게 치하하는 모습은 누가? 백성이.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민주주의는 일부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가치롭게 평가하는 것. 자, 그럼 봐봐. 조응이는 긍정평가고 두병이는 부정평가인 거잖아. 그러면 3번 선지도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근거야. 근거는 여기서 뭐야? 백성들의 반응이야. 이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근거로서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여기에는 동조하고 있고 여기에는 반대하고 있잖아. 민주주의잖아. 백성들이 동조하니까 조응이는 선,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두병이는 악이라고 근거 잡아서 주제의식 형성하는 이 구조를 선지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의식해보길 의도한 거고. 4번 선지. 이두병과 이간 등의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조응을 기다리는 신하들의 행동은 배신이죠. 일단은 주인공을 대신에 원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요. 자, 봐. 이 부분도 숨겨진 주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봐. 지금 제일 쓰레기가 누구야? 두병이야. 그 다음 쓰레기가 누구야? 신하들이야. 왜? 이 새끼들은 중간에 기회만 봐. 왜? 여기서도 두병이 눈치 보느라 신하들은요, 여기도 두병이 눈치 보느라 신하들은요, 여기도 두병이 눈치 보느라 신하들은요, 영모에 동조했잖아. 여기서도 조응이라는 권력자한테 눈치 보고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등 쓰레기, 2등 쓰레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신하들이, 쓰레기들이 자기 살아남으려고 하는 얘기들이잖아. 이게 두 번째 주제였다는 거죠. 출제의도 4번 선지는 뭐냐면 신하들의 성격을 보라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뭐하는 애들이야? 기회주의자들이야. 기회주의자. 얘네도 쳐내야 되는 거 아니면 교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숨겨진 주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복수 같은 거는 뭐 전혀 신하들의 행동, 주인공 대신에 원한을 해결한다?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다? 여러분 봐.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권력 구도가 바뀌었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정보들 섞어놔버린 거야. 정답 4번이죠. 그러면 4번 대신 뭐라고 쓰는 게 정답이라는 거야? 5번 선지처럼 쓰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뭐라고?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대의명분이라는 거야. 즉, 우리 조응이의 복수를 개인적 차원으로 사적 구조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공적 구제이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설계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 구성으로 온 거죠. 결국 최종 주제인 조응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했어? 백성의 지지로. 두 번째는 두병의 처단으로 확보한 거잖아. 역적의 처단으로 확보한 거잖아. 이해됐니? 따라서 정답은 4번 될 것이고, 이런 선지들의 출제 의도와 설계를 잘 봐두십시오. 필기하십시오.